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천정배 전 의원은 당의 결정을 수용하고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든 전남 일부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섬 지역 주민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수도권 공략을 위해 추진해왔던 서울 지역 점포를 일부 폐쇄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영업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인데 외형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는 오는 25일 결정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광산을 전략 공천을 놓고 혼란을 거듭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당의 전략 공천 방침에 반발해왔던 천정배 전 장관은 권 과장의 출마를 수용하고 호남 정치 복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계상 기자입니다.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시점까지 광산을 공천 대상자를 찾지 못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전격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권 전 과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가정보원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경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외압 의혹을 받은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권 전 과장은 결국 지난달 말 사직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결정이 알려지자 권 전 과장의 순수성이 의심을 받게 되고 여권의 역공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당내 반발 기류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 절차의 문제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대한민국의 딸을 광주의 딸로 만들어버렸다. 광산을 출마를 선언했던 천정배 전 장관은 권은희 전 과장의 공천을 축하한다며 출마의 뜻을 접기로 했습니다. 천 전 장관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당 지도부에 실망이 크지만 출마를 포기하고 선거 승리를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두고 간신히 권은희 영입에 성공한 새정치민주연합. 영광 한평 담양 장성의 이계호, 순천 곡성의 서가번, 나주 화선의 신정훈을 내세운 가운데 광산을에서 권은희의 득표력과 순천 곡성에서 이정현과 서가번의 대결 등이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 해안 지역이 태풍 너구리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서남의 뱃길이 끊겼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영향권을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섬 지역 주민들의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제8호 태풍 너구리가 제주에 머무는 동안 전남에는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면서 모두 11개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너구리는 내일 새벽 제주 서귀포 동남동쪽 해상을 거쳐 일본으로 상륙할 예정. 완도 등 서남의 섬 주민들은 미리 선박들을 대피시키는 등 조치를 단단히 마쳤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태풍에 큰 영향을 받을 정도는 아니고요. 안심하기는 좀 너무 빠르죠. 저녁에 이제 날 새봐야 또 태풍이랑 날죠. 태풍 너구리의 간접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서남해를 오가는 뱃길은 대부분 통제됐습니다. 목포항과 완도항 34개 항로 가운데 33개 항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상태로 이르면 내일 오전 일부 재개될 전망입니다. 오늘 전남 대부분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렸고 오늘 밤 태풍이 방향을 틀면서 남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북동쪽으로 전향하여 일본으로 향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가 고비고 그 이후 내일 오후부터는 점차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현재 서해남부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만큼 밤사이 파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검찰만 기소할 수 있다는 이 기소독점주의를 보완하고자 도입한 검찰시민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소 여부가 모호하거나 판단하기 힘든 문제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판단하겠다는 건데요. 오늘은 70대 노인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의 간병인을 기소할지 여부가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73살 박모 노인이 광주의 한 재활병원 복도에서 넘어져 숨졌습니다. 보행기가 밀리면서 머리를 다쳐
뇌출혈에 빠진 것입니다. 박노인 곁에는 간병인 66살 김모 여인이 있었는데 보행기에 잠금 장치를 채우지 않고 자리를 뜬 게 화근이었습니다. 유족은 간병인의 책임이 크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시민위원회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김 씨 기소에 손을 든 시민들은 김 씨가 보행기 잠금 장치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자리를 뜬 과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간병인이 자리를 뜬 것은 의자를 가져다 달라는 환자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김 씨가 일부러 잠금 장치를 잠그지 않은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9명의 시민위원들은 경론 끝에 간병인이 노인을 숨지게 할 이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검찰 시민위원회가 결정한 의견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기소하는 게 부적정하다는 시민위원회의 공고적 의견을 참고해 검찰은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YMCA와 학벌 없는 세상 시민 모임 등은 오늘 광주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사고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위해 도입됐지만 입시 위주에 매몰돼 있고 등록금도 일반 학교의 3배나 돼 부유층 학생이 몰리는 등의 부작용이 많다며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지역 자사고는 송원고와 숭덕고 두 곳으로 이 가운데 송원고에 대한 재지정 여부는 오는 25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광주은행이 수도권 공략을 위해 추진해왔던 서울 지역 점포 일부를 폐쇄했습니다. 텃밭인 광주 전남 지역의 영업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외형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은행이 4년 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수도권 점포 일부를 최근 폐쇄했습니다. 송파와 마포 등 4곳에서 철수하면서 광주은행의 서울 영업점은 8곳에서 4곳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외형을 늘리기 위해 서울 지역 공략에 치중했지만 기업들의 부실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신 텃밭의 영업력을 집중해 지역민에 대한 서비스를 늘려나가겠다는 게 광주은행의 전략입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하고 그다음에 그 자원에 대한 이쪽 지역의 재배치를 통해서 더 영업력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제로 광주은행은 광주에 5개 점포를 신설했고 구례와 곡성, 진도 등 전남 지역에도 점포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외형 축소는 불가피해졌습니다. 서울 지역 4곳의 점포 철수로 지난해 21조 8천억 원에 이르던 자산 규모는 21조 2천억 원으로 6천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은행을 평가할 때 성장 부분의 가장 큰 척도가 외형이거든요. 즉 자산을 얼마만큼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냐는 것도 큰 척도 중에 하나거든요. 지역 내에서 광주은행의 시장 점유율은 28%에 불과해 30%가 넘는 부산은행이나 51%의 대구은행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텃밭 공략을 통해 다른 지방은행보다 저조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외형도 성장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을 위해 광주시와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김동철 국회 산업위원장과 윤장현 광주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자동차 100만 대 조성 사업은 산업부뿐만 아니라 미래부와 기재부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총 사업비 8,300억 원이 소요되는 자동차 100만 대 조성 사업은 산업부와 기재부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 여부가 결정됩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광주시 국장급 전보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내일자로 단행된 광주시 인사발령안에 따르면 박남원 유대회 기획본부장이 안전행정국장으로 박창기 유대회 지원본부장은 체육유대회 지원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민곤 안전행정국장과 박향 서구 부구청장이 자리를 맞바꾸고 임희진 종합건설본부장이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전보되는 등 11명의 국장급 간부들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원들의 파업과 관련해 문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노조가 지난달 파업으로 발생한 운전원들의 인건비와 수당 등 임금 손실액을 보전해달라고 1인 시위를 벌이는 데 대해 파업 기간 임금 지급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한 운전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데다 8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세월호 모형을 취재진에게 공개했습니다. 광주지검이 공개한 세월호 모형은 목포 해경이 제작한 것으로 실제 세월호를 150분의 1 규모로 축소한 것입니다. 검찰은 세월호가 아직 바닷속에 있고 쌍둥이 배격인 오하마나호가 있지만 구조가 다른 만큼 세월호 선원들의 혐의를 설명할 때 세월호 모형을 피고인들과 방청객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도 검찰은 세월호 모형을 보여주며 단원고 학생들이 많이 몰려있던 4층 선실에 탈출을 위한 비상 갑판이 있었지만 선원들이 대피 조치를 외면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아이쿱 생협 광주협의회 등 소비자단체는 오늘 새누리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영리 자회사 허용 등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결국 소비자들에게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떠안게 만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의료 민영화 반대 광주 전남 동시다발 1인 시위와 현수막 걸기 등 공동행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